저는 화우 AI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저희들 화우 AI 센터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AI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재산그룹의 권은구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AI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기회로 AI 센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우 외국변호사 전민규 변호사입니다. 해외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검토 분석하여 AI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화우 신사업그룹에서 근무 중인 강석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화우 AI 센터에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이슈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AI 센터에서는 AI 센터에 대한 총괄 지휘를 담당해 주시는 이광욱 그룹장님, 해외 법제와 관련돼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황희경 변호사님,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담당해 주시는 이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통신과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이수경 변호사님, 그리고 정보보안과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백재환 전문위원님 등 훌륭한 여러분들이 같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로 인해서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법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AI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AI와 관련돼서는 딥페이크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EU를 필두로 해서 여러 해외 국가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EU가 가장 먼저 AI 액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은구 변리사님께 EU AI 액트에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근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AI 법제를 갖추고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EU는 최근 인공지능 법안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간의 3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확정되고 형식적인 검토만을 남겨둔 상황으로서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공표되어 발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규제합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인공지능을 그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 사례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하고 그 위험 정도에 부합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의무사항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교육 현장이나 일터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 추론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입학 허가 또는 레벨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인공지능 산출물이 유럽연합 내에 사용되거나 그 산출물의 영향을 받는 자가 유럽에 위치하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도 해당 법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무사항 준수를 위하여 발효 후 시행되기까지의 유예기간 2년 동안 내부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EU AI 액트에 관련돼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EU AI 액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외 다른 나라의 여러 법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내에 관련 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U AI 액트 외에도 또 AI 이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작권 이슈 같습니다. 저작권을 AI를 통해서 만들 때 산출물이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작권 이슈에 대한 트렌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은구 변리사님께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두드러지는 이슈는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모델 관련 여러 분야의 소송건이 진행 중인데요.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그림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도 오픈소스 개발자, 소설 작가, 언론사, 그림 작가, 이미지 제공 플랫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된 바 있었죠. 이렇듯 주로 인간의 창작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법적 분쟁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AI가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창작 활동만이 고유의 영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기속할 건지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이용자가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AI 산출물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 저작권 관리 감독 기관은 대체로 생성형 AI가 창작해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입장을 정하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력하는 프롬프트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표현이 AI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 법원도 유사한 취지로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그 산출물을 만들어낸 생성형 AI 이용자에게 인정한 바 있죠. 생성형 AI에 관한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평가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소송 등의 결과로 구체적인 판단 사례가 축적이 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여러 유용한 모습으로 아니면 유용한 용도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딥페이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에서의 사례도 있고요. 최근 대선 후보자의 그런 AI의 딥페이크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AI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우리 전민규 변호사님이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AI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전민규 변호사님의 그런 코멘트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및 여러 플랫폼에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연예인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내 연예인들의 얼굴을 도용해서 광고나 투자를 권유하는 딥페이크 영상들이 급증하면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 역시 딥페이크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짜 항복 연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조작 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딥페이크 음란물인데요. 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돼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은 딥페이크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는 작년 9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책임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필두로 후속 입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및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10여 개의 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형사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EU 인공지능 법안은 AI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생성물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신설해서 딥페이크로 인한 사기, 사칭 행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을 범죄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관한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고 딥페이크 관련 각국의 입법 상황도 아직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딥페이크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이슈가 벌어지기 전부터 디지털과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또 여러 분야에서 AI가 사용이 되고 또는 AI 이용자라든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개인정보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강석준 변호사님이 간단한 트렌드라든지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생성형 AI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AI와 개인정보가 큰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학습 과정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또 AI에게 프롬프트 등을 이용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에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는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스크래핑 또는 크롤링을 통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무심코 내가 올려놓은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보통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런 개인정보의 무단 불법 수집이라는 지적이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 AI 사업자들은 이게 애초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 규제나 법적 분쟁이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인 GPDP는 개인정보 대량 수집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한 달간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한 것이죠. 작년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로펌에서 챗GPT를 만들어낸 오픈 AI사와 또 다른 AI 기술 사업자인 구글이 수백만 명의 이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댓글, 블로그 글 등을 스크랩하고 AI 학습에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그 캘리포니아주 로펌이 피해액으로 전부 합쳐서 8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로 치면 약 10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런 쟁점뿐만 아니라 설사 법적 근거가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AI 학습 등 AI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다양한 활용을 위해 사전 동의를 얻은 게 아닌 이상 미리 고지해 놓았던 수집 목적 외에 이용이 가능한지도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AI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경우라던가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라던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사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객관적 동의 의사가 추단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준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차차 관련 가이드 발간을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관련하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이 편리한 것도 많지만 이처럼 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훌륭한 AI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런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AI 이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바로 저희 화우의 AI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AI 센터에 대해서 향후 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위해서 저희 AI 센터는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AI 센터 파이팅 같이 외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AI 센터 파이팅!